일단 처음으로 고용지원금이 어떤 건지 소개를 드리면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가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고 또 기존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 내용을 보면 고용 창출 장려금 그리고 고용 안정 장려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들 같이 이렇게 요새 좀 취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 채용하신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용 안정 장려금은 기존에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지원금은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사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 사업에 따라서 해당 요건에 맞는 기업과 그 지원금 대상자들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접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용센터로 바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운영기관과 먼저 협약을 맺은 다음에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접수를 하게 되냐 하면요. 고용센터로 직접 접수를 하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도 편하지만 근데 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 지원 사업에 일부 위탁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업무가 너무 과다됐을 경우 운영기관에 일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업이 반드시 운영기관과 먼저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운영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기관에서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그 지원금을 지급을 할 수 있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고용지원 사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세워졌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2022년에 들어서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안정과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을 채용을 했을 때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경험 프로그램은 원래 있었던 지원 사업인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예산을 이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그 구직자와 기업들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고령자 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 그리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는 그런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신설되거나 확대돼서 편성이 됐다는 점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그리고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원래 없었던 사업인데 이제 2022년부터 편성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막대 그래프 표를 보시면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예산 증가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예산이 편성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용지원 사업에도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고용지원 사업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 장려금 그리고 고용 안정 장려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교육 자료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을 텐데요. 처음에 표를 보시면 이 지원 사업은 신규 채용을 하셨을 때 기업에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들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제일 많이 기업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은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현재 신청
채용과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의 경우는 2021년에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그 근로자가 재직을 해야 되고 6개월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당시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올해부터 신설돼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입사자부터 지원금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만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면 지원금 대상자가 됐는데 올해 시행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그 청년이 6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또는 그 청년이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이 조건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합이 되면 지원금 대상자가 되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했던 그 청년 지원 사업보다는 조금 더 대상과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고용지원금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때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고용센터로 바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고용센터로 접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의 경우는 우리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을 했을 때 그 후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경우는 우리 근로자가 입사를 한 후 바로 그 직후 또는 입사하기 전 채용 계획이 있으실 때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청을 하게끔 프로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6개월까지 기다린 후에 나중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 또는 입사 전에 미리 신청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부분에 보시면 또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인데 여기 보시면 옆에 비고란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에도 필요하지만 그 기존 인원 대상자로 지원금을 받는 사업 중에 그 일가정 양립이라고 해서 이제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제도 그리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이 3가지 사업은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까지 기다린 후에 시행을 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특히 신규 채용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에 채용을 하셔야 그 지원금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만 50세 이상 근로자 채용했는데 그 다음에 신중년 적합직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채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사업계획서 신청 후 그리고 승인 나면 그때 채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심사가 빠른 시일 내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는 한 달 동안에 모든 사업장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다음 달 중순에 그 승인 통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한다고 하면 5월 중순쯤에 승인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통지를 한 달 뒤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중년 적합직무 같은 경우는 미리 채용 계획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는 기간까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후에 채용을
하셔야 그 지원금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꼭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사업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 여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 사업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살펴볼 만한 사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고령자 안정지원금이라는 그 사업 중에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시행이 되어 있던 지원 사업인데, 올해부터 고령자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 금액도 더 커졌고, 지원 기간도 두 지원금 모두 2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이 다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이 사업장에 원래 정년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취업규칙 안에 우리 회사의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있는데 우리 사업장은 앞으로 고령자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한다던가, 원래 60세였지만 70세까지로 연장을 한다던가, 또는 정년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정년 이후에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으신다던가, 그 세 가지 조건들을 시행하는 사업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지원 금액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월에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근로자 1인당, 그리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러면 똑같은 고령자 근로자를 채용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는 게 당연히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원래 정년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정년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금 목적으로 정년을 설정하게 되시면 기업에서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년이 없던 기업인데 정년을 설정을 하시는 기업의 경우, 우리 회사 정년이 없어서 고령자 근로자들 원래 있었고, 근데 이제 정년 설정하겠다 하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는 60세로 정년을 다시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그 사업장에서 모두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정년이 60세까지인데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취업규칙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 현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정년이라는 제도가 어느 정도는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지원금을 목적으로 정년을 새로 만드시고 취업규칙을 다시 신고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지만 그렇게 고용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단순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서류만 몇 가지 수정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정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정년을 다시 만드시고 그 제도를 또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령자들을 다시 채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너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시는 게 더 사업장 입장에서도 편하시고 조금 더 빨리 또 지원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